안녕하세요, 오트래프 김상현입니다. 저는 지금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두바이 메인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에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고 가뜩이나 슈퍼카가 많은 두바이잖아요. 부자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인데 여기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제네시스 모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일단 두바이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돈이 많은 나라인 만큼 물가도 비싸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요. 참고로 소나타 같은 경우 저 엣지 모델의 가격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하고 제네시스 G70이 1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펄이 들어가 있는 이제 블랙 컬러, 그리고 이 무광으로 되어 있는 블랙 컬러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페인팅을 처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코치라인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코치라인도 직접 손으로 그은 겁니다. 롤스로이스도 이 코치라인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이거 한 줄에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 작업자가 이제 얼마 되지 않고 그 작업자가 술도 못 먹고 뭐 담배도 못 피고 뭐 맨날 올바른 생활만 해서 손 떨림 없이 이렇게 쫙 그어야 되는데 약간의 굴곡들이 좀 보이긴 해도 잘 그은 편입니다.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원오프1 시스템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중동에서만 50대가 넘게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동에서는 이 럭셔리, 고급 모델에 대한 수요가 있고 고급 모델 중에서도 독특한 차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모델은 참고로 5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뭘 생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나라가 두바이인 것 같고, 이 휠에 있는 것도 이제 제네시스 엠블럼이 아니죠. 이건 이제 가문의 문양이라고 합니다. 주인분이 여기서 이제 빌딩 몇 채 갖고 있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시는데 가족의 이름을 새겨놓은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가문을 좀 새겨놓은 부분도 있고, 원하는 것들은 진짜 거의 모든 것들을 수용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 색상이 악령을 쫓아준다는 의미, 평화, 안전,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중동에서 기둥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문이나. 아무래도 가지신 분들이 평화와 안전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내를 스머프 색상으로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요 마감, 그리고 이렇게 여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까지도 이게 푸른색으로 해놨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내부 부속품까지도 다 일일하게 맞췄다는 거, 조금 더 특별하게 완성도 높게 만들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집착이 어마어마하네. 원오브1 모델은 일단 중동에서 지금 꽤나 성공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이 원오브1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제네시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거 주인이 있습니다. 이 차는 주인이 있고 국내에서도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네시스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제네시스의 고급스러움들을 인정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제네시스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GV80 트와일라이트 에디션 모델인데 일단 투톤이 눈에 확 띄죠. 도장을 보시면 뭐 랩핑 아닙니다. 전부 도장으로 처리가 돼 있고, 코치라인도 G90 원오브 모델은 이제 한 줄이었는데 두 줄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디자인이고, 도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시면 마치 뭐 나뭇결처럼 보이기도 하고 붓으로 이렇게 싹싹 그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브러쉬드 페인트 방식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도색하면서 특징을 입히고 그 다음에 클리어 코팅을 굉장히 두껍게 처리해서 이렇게 예쁜 도장이 나왔습니다. 와, 이런 도장은 가격이 조금 비싸도 많이 애용하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카본 파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립 스포일러도 카본 파츠가 들어가 있고, 디퓨저 부분도 이제 카본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카본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이 두바이라서 약간 금색 비슷하게 외장 컬러를 해놨는데 금색과 검은색 이 검노 조합, 노검 조합이 예쁘기도 합니다. 자, 앞바퀴도 22인치, 포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색상은 그 제네시스의 마그마 색상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와일라이트 에디션 20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 모델. 원오브1 모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특별 주문을 한다기보다는 제조사가 특별함을 담아서 만드는 거죠. 다른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이런 컬러들. 그리고 이 애쉬 나무의 이 나뭇결도 살짝 마그마 색상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깔맞춤한 거, 이런 것들이 큰 특징이기도 하고, 일단 제네시스 디자이너가 이상엽 디자이너, 루크 동코버이렇게잖아요. 그들은 그냥 자동차를 예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도 신경을
로스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그리고 벤틀리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고급스러운지, 그리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쁜 차 만들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생산 과정 이런 것까지도 전부 꿰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잘 접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동안 다른 브랜드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좀 꼼꼼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네시스의 두 줄 디자인이 정말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두 줄이라는 게 굉장히 심플한 요소이면서도 눈에 확 띄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진짜 르망에서 밤새 달리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레이스를 할 때 이 두 줄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일 것 같고요. 2대1 스케일 모델이지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리어 스포일러는 르망 레이스카의 전유물 같은 겁니다. 상징과도 같죠. 물론 형상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잡혔고, 자, 일단은 그 마그마 색상은 사용하지 않은 모델이고요. 레이스카는 리버리도 많이 붙고 데칼도 많이 붙어서 색상은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 뭐 실질적인 레이스카는 아니었지만 그란투리스모에서 사용하는 레이스카들을 디자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실제로 그 그란 레이서 뭐 이런 자동차들은 약간 미래 자동차 같은 느낌이라면, 이건 진짜 LMH의 그 특징을 거의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네시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르망 내구 레이스를 포함한 WEC 그리고 임사라고 하죠. IMSA에도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내년 시즌에는 일단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테스트해야 되는 선수들을 LMP2 클래스에 진출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로건 사전트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로건 사전트 다들 아시죠? F1에서 윌리엄스 팀에서 자동차를 너무 많이 박살내서 이 선수가 제네시스 들어오면 차량 남아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제네시스 팀에서는 그래도 꽤 눈여겨보고 있는 듯 합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스텝도 꾸려야 되죠. 선수도 만들어야 되죠.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게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주워들은 정보들, 고위 관계자분들에게 물어봤던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실제로 GMR001 레이스카에는 V8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됩니다. 현대차는 근데 지금 이 V8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죠. 타우 엔진이 있긴 했지만 지금 주력은 이제 람다 V6 엔진이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만들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레이스카의 엔진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뭐 영국의 코스워스라든지 그런 여러 회사들과 이제 접촉을 할 예정이고, 아마 공동 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양연구소에서 내구 레이스 특성에 맞게끔 세팅을 많이 바꿀 거예요. 실제로 지금 뭐 LMDH, LMH에 참가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좀 외주로 엔진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과 궁합만 잘 맞는다면 굉장히 좋은 파워트레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LMDH에서는 달라라, 멀티매틱, 리지에, 오레카 이렇게 4개의 회사가 셰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네시스는 이 오레카와 손을 잡았고요. 오레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릴 감독이 오레카는 역사가 꽤 길고 기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셰시 공급 업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적절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논의했을 때는 오레카가 가장 합리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11 감독이 프랑스 사람이고 오레카도 프랑스 회사고, 지금 LMDH 레이스카 중에서는 이제 알핀만 오레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업체들이 이제 좀 짬짬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고, 또 중요한 게 선수입니다. 지금 선수가 2명은 확정이 됐어요. 안드레 로테로와 루이스 펠리페 데라니는 확정이 됐습니다. 안드레 로테로 같은 경우는 일단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아우디 팀 그리고 포르쉐 팀에서 활동을 했었고, 포르쉐 펜스케 팀에서 최근까지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뮬러 2 무대에서도 있었고,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내구 레이스
우승자 출신이고요. 진짜 믿을 만한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펠리페 데라니 같은 경우는 내구레이스 전문 선수예요. 그리고 젊은 선수고 지금 미국 데이토나 24시간 내구레이스, 뭐 세브린 12시간 내구레이스 등 이런 내구레이스에서 우승 경력이 꽤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구레이스 전문 선수들로 좀 꾸려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시릴 감독이 선수의 여러 가지 재능이 있겠지만 내구레이스의 경험을 먼저 좀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시릴 감독이 2020년까지 르노 F1 팀에서 감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0년까지 다니엘 리카르도가 르노 팀에 있었습니다. F1에서. 그래서 일단은 친분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다니엘 리카르도가 지금 이제 백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서로의 그 인연을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일단 제가 질문하니까 이제 시릴 감독과 제네시스의 뮤즈죠. 제키익스가 웃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스프린트 선수보다는 내구레이스 전문 선수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시릴 감독도 내구레이스는 처음이거든요. F1이나 뭐 WRC 이런 경기에서는 이제 잔뼈가 굉장히 굵지만 본인 스스로도 내구레이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을 꾸릴 때도 내구레이스에 집중되어 있는 선수들, 좀 특화된 선수들을 꾸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출전하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좋은 성적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LMDH가 적은 자본을 통해서도 참가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걸려있고, 제네시스가 그동안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헤리티지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이 람보르기니처럼 나갔다가 안 되겠네 해서 이렇게 발 빼고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사실 단번에 좋은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는 르망 내구레이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내구레이스에 참가했던 쟁쟁한 팀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LMDH가 아니라 훨씬 더 자유도가 높고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LMLH 클래스 자동차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자동차, 선수, 스텝, 그리고 스폰서, 자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결정이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국제무대,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메이저급 대회라고 할 수 있는 WEC, 월드 엔듀러스 챔피언십, 그리고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에 참가를 결정한 제네시스를 정말 응원하고 싶고요. 이제는 국뽕을 떠나서 응원할 수 있는 팀이 생겼다, 한국 팀이 생겼다는 거 진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진짜 2026년에 나갈 수 있겠지? 미뤄지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올해도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 무대에 제네시스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벅차오르긴 합니다. 제가 뭐 현대 사람도 아니고 제네시스 사람도 아니지만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제조사가 워크스 팀이 출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열렬히 응원을 할 거고요. 제가 페라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26년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페라리를 조금 접어두고 제네시스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시는 요 박스, 제가 어제 그 발표회장 갔다가 이제 선물로 받은 건데, 댓글로 앞으로 제네시스가 모터스포츠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제가 한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이 슈트를 입고 있는 굉장히 귀여운 곰인형입니다. 제네시스에 우승하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은 뿌듯하실 겁니다.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터스포츠 얘기 앞으로도 좀 자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